자, 일반적인 형태의 2차 함수 식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자, 이걸 가지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꼭지점 좌표가 필요하죠. 자,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서 구하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서 근을 구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 80%가 똑같습니다. 자, 먼저 a를 묶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까지 묶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c죠.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만이거든요. 됐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이것을 포함한 반절의 제곱을 이 뒤에다가 더했다 빼죠. 그러면 a라고 쓰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자, 이 부호 포함해서요, 반절의 제곱이에요. 반절의 제곱. 그러면은 a분의 b의 반절이라는 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걸 제곱했다는 거거든요. 자, 괄호 안에를 계산하면 이제 2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곱하면은 4a 제곱분의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여기다가 똑같은 숫자를 한 번 더하고 빼주는 거죠. 왜냐면 이건 그냥 우리가 더하고 싶어서 그냥 추가한 거니까요. 다시 빼줘야 식 값이 변하지 않는 거죠. 됐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 연두색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그럼 변형된 부분은 뭐냐면 여기 뒤에 그냥 꼬리가 하나 붙었다가 빠진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대로 괄호를 닫았어요. 그쵸? 연두색 부분으로만 바뀐 거니까요. 나머지 뒤에 플러스 C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 꼴로 묶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자, 괄호 열고. 자, 파란색 부분만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파란색 부분만.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여기 b 제곱이죠. b 제곱. 자, 그대로 있고요. 더하기 c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를 한 번, 두 번 전개해 주는 거죠. 그러면 a로 묶어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a하고 4a 제곱분의 b 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a하고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 4a분의 b 제곱이 됩니다. 4a분의 b 제곱이 되죠. 여기 뒤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요. 자, 더하기 4a분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써준 이유가 뭐냐면 요 c를 이게 1분의 c인데요. 어차피 뒤에 거를 이제 통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4a를 곱해주는 거예요. 분자분모의 4a를. 됐죠? 그럼 더하기 4ac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이제 다소 문자 때문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완전 제곱식 꼴로 지금 바뀐 거 맞죠? 그쵸?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꼭지점의 x좌표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 많이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y좌표는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꼭지점의 y좌표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지점의 x좌표는 외워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으로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죠.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함수의 대칭축이 돼요. 즉 꼭지점에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 대칭이죠.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특징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2차 함수를 딱 봤을 때 이거 대칭축이 어디지?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동시에 어떤 의미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뭐지?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로 바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요 뒤에 거는 굳이 뭐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라고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때는 요렇게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줘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이게 2차 함수려면 a는 0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이런 상태에서 꼭지점의 x좌표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리고 동시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것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꼭 x좌표는 외우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이번엔 2차 함수의 x좌표는 y좌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게 2차 함수려면 a는 0이 안 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뭘 구하고 싶냐면 x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y절편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x절편이 의미가 뭐죠?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에요. x축과의 교점. 됐습니까? 그 y좌표는 뭐죠? y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연두색으로 제가 일단 x절편 한번 표시해 볼게요. x절편은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에요. 그럼 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가로축인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1차 함수랑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연두색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사실 x좌표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알파로 놓을게요. 근데 확실히 아는 거 하나가 있어요. y좌표가 뭡니까? 0이에요. 그쵸? 마찬가지 여기도. 오른쪽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x좌표는 몰라요. 근데 y좌표는 알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좌표에 이 가로좌표는 알 수가 없죠. 그쵸? 이 점의 가로좌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로좌표는 알 수가 있죠. 그쵸? 왜죠? 이 높이가 얼마예요? 여기 이 점들의 높이가. 이 높이가 얼마예요? 이 점의 높이? 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베타라고 놓지만 y좌표가 0인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좌표를 딱 보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값에 뭐가 나오겠어요? 알파가 나와요. 마찬가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가 뭐가 나오겠어요?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한테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결국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y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이거는 1차 함수에도 똑같았어요. 그쵸? y축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y절편이 0,p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x좌표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이고 또 그 좌표가 x축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알파, 0, 베타, 0 이러한 형식으로 y좌표가 늘 0이 나오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된다. 그거였고요. y절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x에 0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그림에서 설명을 한 거죠. 아시겠죠? 자, 이해가 안 가실 때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y에다가 0 대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y에다 0 대입하면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예요. 는 0이 됐어? 그럼 이제 이 식이 뭐가 됐습니까? 방정식이 된 거죠. 방정식. 됐죠?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는 0을 만족하는 그 x값. 이게 뭐예요? 함수의 x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똑같네요. 맞죠? 2차 방정식에 뭘 구해요?
근을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혹시 기억나요? 2차 방정식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두 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근이 똑같은 근 두 개, 즉 중근이죠. 우리 3학년 때는 그걸 근 하나라고 배워요. 그래서 근이 하나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근이 아예 생기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x값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이 함수의 x절편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구했더니 만약에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그럼 함수의 x절편이 몇 개겠어요? 똑같이 두 개예요. 왜? 지금 이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이 하나다. 그러면 x절편도 몇 개다? 하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이 없다. 그러면 x절편도 없는 거예요. 요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케이스를 지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x절편이고요.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아래로 블록인 함수는 다시 얘기했을 때 최고차 한계수가 플러스인 함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1번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x절편이 어떻게 됐죠? x절편이 없어요. x절편이 없다는 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 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그 x값이 뭐라고 했으니까? 절편이라고 했으니까요. 즉 근이 절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x절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x절편이 없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냐면 이 그림하고 이 x축하고 지금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지금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x절편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x절편이 없다는 건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본 거예요. x절편이 뭐냐면 이 그래프하고 여기 이게 x축이거든요. 지금 x축과의 만나는 점이 바로 x절편이에요. 근데 지금 눈으로 보세요. 이 그래프하고 x축하고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못 만나죠. 안 만나요. 그럼 x절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x절편이 없다는 건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는 이 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으니까 절편이 근하고 똑같은 얘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이 없다? 방정식의 근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서 나온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뭐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두 번째 그림에서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x절편이 몇 개예요? 함수와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함수와 x축과 지금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여기 한 개인 거 보이시죠? 그쵸? 그 얘기는 이게 지금 한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도 몇 개란 얘기예요? 한 개란 얘기예요. 그럼 근이 한 개란 얘기는 이 방정식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근이 한 개일 때 0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죠? 물론 1번식과 2번식과 3번식은 사실은 다 다른 식이지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그냥 그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함수 3번. 자, 얘는 지금 보면 눈으로 보세요. x절편이 몇 개 있습니까? x절편이 뭐냐면 이 곡선하고 이 직선하고 뭐? 요 교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점이 몇 개냐 이거죠?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자, 두 개라는 건 요 x절편하고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그러면 절편이 두 개니까 근도 몇 개예요? 근도 두 개예요. 자, 그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건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부호가 어떻다는 거예요? 0보다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y절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y절편. 그리고 결국 y절편이라는 건 함수와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와 이 y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쵸? 그럼 y축과의 교점좌표 제가 지금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의 가로 위치를 보면 딱 정가운데 있는 거 맞죠? 그래서 0이에요. 0, 높이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0, 뭐 p라고 놓을 수 있죠. 모르니까. 됐습니까? 자, 그 얘기는 제가 이 p 값을 구하고 싶다면 x 값에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 0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지 나오는 값이 얼마예요? c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 y절편은 얼마다? y절편은 얼마다? c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y절편 아주 쉬워요. 자, 2차 함수의 x절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아시겠죠? 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 과정이 조금 더 확장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다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듣는 얘기가 다 당연하구나 이렇게 들리셔야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뭘 할 거냐면요. 꼭지점 좌표를 구할 거예요.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2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뒤에 플러스 5를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반절의 제곱인 거죠. 그럼 더하기 1 빼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게 이렇게 왔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2 곱하기.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완전 제곱식 이만큼만 묶이죠. 그래서 요만큼만 묶는 거예요. x-1의 제곱으로. 빼기 1은 그대로 써줘야 되고요. 이제 가운데 괄호를 한번 썼으니까 이거 중괄호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리고 2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가 한 번, 두 번 곱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2 x-1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5가 돼서 결국 2 x-1의 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는 꼭지점 좌표를 알 수가 있죠.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하나만 더 구할 건데요. y절편을 구할 거예요.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면 x에다 0 대입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0 되니까 y절편은 바로 뭐가 나와요? 자, 0,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 좌표는 1,3이에요. 자, 좀 앞에다 당겨 그리겠습니다. 1,3 이쪽. 그쵸? 그리고 y절편은 0,5예요. 5. 그죠? 아래로 블록인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여기는 1,3인 거고요. 그리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저는 꼭지점 좌표와 y절편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제곱 앞에 최고차항 개수로 묶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뽑는다는 건 여기 지금 이것과 이 두 개를 부호 포함해서 두 개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다시 곱했을 때 위에 게 나오는지 잘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만 제가 밑으로 쭉 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4x라고 쓰고요. 이거의 반절의 제곱인 더하기 4 빼기 4를 해줄 거예요. 왜 더하기 4 빼기 4를 해주냐면 그러면 더하기 0을 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죠. 0을 더한 건 값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건 그대로 써줍니다. 앞에 마이너스 2 여전히 붙어 있고요. 뒤에 마이너스 1도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만큼을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줄 거죠. 그러면은 자,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됐고요. 뒤에 빼기 4가 있습니다. 요거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2 있고요. 뒤에 빼기 1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8 빼기 1이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7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그쵸?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냥 7이에요. 그쵸? 그리고 y좌표는 참 쉽죠? 왜냐면 여기 x에다 0 대입한 거니까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럼 0,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꼭지점 좌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7이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7이니까 이쯤 찍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번에는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0,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여기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1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지나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꼭지점 좌표는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면 되는 거고, 지나가다가 y축에서는 여기 0,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